주가가 엄청난 폭발력을 좀 보여줬죠. 상한가까지는 저도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시나리오 세웠던 대로 기계적으로 분할 익절을 시작을 했고, 목요일 금요일에도 계획대로 차분히 청산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떠셨어요? 솔직히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진 않았죠. 약간 눈치 보는 장세? 종목이 오르다가도 관세 협상 이슈 탓인지 영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시나리오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은 이번 주에 꽤 강하게 움직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예측을 한 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나리오 기반 대응이 저는 전부예요. 오늘도 제 투자 흐름과 그런 시나리오 중심으로 집중해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이전 콘텐츠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7월 1일에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드렸죠. 세마글루타이드 비스터디 결과 언제 나오지? 그래서 IR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구간이란 걸 확인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비스터디 결과가 시장 기대치 수준 이상으로 나온다면 18만원 이상 구간을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그냥 안과 저만액 제네릭 파는 회사였을지 모르지만 이번 주 기다리던 세마글루타이드 비스터디 결과가 나오면서 무려 40% 넘게 올라갔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6만 9,400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7월 초중순부터 기다리던 비스터디 결과가 수요일날 나왔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확인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그 다음날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장중에 24만 5천원까지 치솟았다가 금요일 종가는 23만 3,5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사실 지난주 시나리오 영상에서 비스터디 결과가 잘 나온다면 19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주가가 엄청난 폭발력을 좀 보여줬죠. 상한가까지는 저도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시나리오 세웠던 대로 기계적으로 분할 익절을 시작을 했고, 목요일 금요일에도 계획대로 차분히 청산을 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7월 1일 화요일 삼천당 제약 기본적 분석 영상을 올렸었고, 그날 종가는 14만 3,600원이었죠. 이후 매주 시나리오 영상으로 팔로우업을 드렸고, 결국 7월 1일 종가 대비 약 6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분간 삼천당 제약은 더 이상 영상에서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시나리오가 나왔고 큰 시세도 줬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매력적인 가격이 온다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남들이 오른다고 막 얘기하는 종목은 본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내가 그 종목을 미리 공부해서 준비하지도 않았고 잘 모르기 때문이죠. 제대로 아는 종목에서만 확신 있게 비중을 실을 수 있고, 그래야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기반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눌림목 스윙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본적 분석인 거죠. 사람마다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보시는 분들도 제가 얼마나 공부하고 말씀을 드리는지, 어느 정도까지 파고드시는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리뷰를 끝으로 삼천당 제약은 팔로우업 종료입니다. 의미 있는 수익을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놓치신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기회는 계속 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주식은 오를 때는 숨도 안 쉬고 올라가요. 근데 그 횡보하고 조정받는 그 기다리는 동안이 정말 고문이죠. 이번에 올릭스가 약간 그랬죠. 누구는 수익이 났을 거고 누구는 손절을 했거나 손절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그 차이를 만든 건 결국 공부량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42,000원이었고 이번 주 장중에 48,850원까지 갔다가 금요일 종가는 47,950원으로 마감했어요. 삼천당 제약이나 ABL 바이오 때문에 묻혔지만 많이 올랐죠. 그때 언제였나요? 7월 16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몇몇 분이 유튜브 댓글로 올릭스 손절해야 하나요? 어떡하죠? 라고 물으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그 주 시나리오 영상에서 저는 오히려 그 시점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이거 지금 괜찮아?
약간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그대로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매수만 하고 매도는 뭐 진행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도 올릭스 관련 댓글은 거의 없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손실이 나면 누구든 불안해지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수익이 날 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손실이 나면 원망 섞인 말들이 먼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바라는 건 뭐 어떤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이 채널이 서로 존중하며 오래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저는 기업 분석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뭐 어떤 유튜버가 예전에 말한 종목이 하락했다고 비난받는 걸 보면 참 씁쓸하더라고요. 뭐 그때는 분명 그 나름의 근거와 기대가 있어서 소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변하죠. 항상 맞을 순 없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생각만큼 안 갈 수도 있고요. 또 막상 시간이 지나봤을 때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기업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건 대응인 거죠. 아닌 것 같으면 그에 맞게 빠르게 조정하는 게 투자자의 실력이니까요. 여긴 미국장 아니에요. 국장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한 번 물리면 복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저도 좋은 기업인 줄 알고 장기 투자했다가 깡통 찼다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준비가 안 되셨으면 꼭 소액으로 하세요. 없어도 되는 돈은 없지만 없어도 될 만큼의 돈으로 하세요. 그래서 전 이번 주 올릭스를 45,000원에서 49,000원 저항 구간에 기계적으로 분할 청산을 했죠. 기관은 계속 사고 있던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한번 눌렸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해서 비중을 좀 줄여놨어요. 처음 올릭스를 언급드린 건 7월 3일 목요일. 그날 종가는 37,350원이었죠. 장중 최고점까지 약 30% 정도 상승을 했네요. 지금도 시총은 9,500억. 1조가 아직 안 됐죠. 네,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I'm still hungry. 네, 아직 저는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 구간에선 기계적으로 비중 축소. 이건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내려올 때 기쁜 마음으로 봅시다. 자, 다음으로 ST팜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지죠? 라는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사례로 ST팜을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93,500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102,600원까지 상승했지만 K국장 특유의 기적의 선반영 플러스 세론이 터지면서 금요일 종가는 오히려 88,800원으로 마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예측하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올라가 있었다면 실적 발표 전후로 기계적으로 저항 구간에서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게 제 원칙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매매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대응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시 눌릴 때 조금씩 분할로 재진입하면 되고요. ST팜이라는 주식은 뭔가 폭발적으로 치솟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파동을 감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거죠. 기본적 분석 내용은 여전히 탄탄하고 회사에 대한 확신도 그대로입니다. 8월엔 STP-0404 에이즈 치료제 이상 중간 결과 발표, 그리고 제2 올리고동 완공, 수주 확대 등 줄줄이 호재들이 대기 중이죠. 이번 조정이 다시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요. 연말에 ST팜의 주가가 어디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로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9,100원, 월요일엔 바로 21,400원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신고가 근처에서 단기 저항을 예상했고 저는 그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분할 청산을 했어요. 이후 주가는 내려왔고 저는 21선에서 다시 매수대기. 왜냐면 지난번에도 11선을 깨고 말아올리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21선 붕괴 후 반등 흐름을 기대했거든요. 제가 11선 부근에서 다시 모아가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나리오 이번 주에 그대로 재현됐죠. 화요일 수요일에 11선 부근에 와줬고 저는 예상대로 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나리오대로 매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1선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한 1, 2차 저항 구간인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이 근처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금요일에 21선이 깨졌고 그때 매수에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일부 비중 축소하고 밑에서 다시 담아가는 그런 매매를 해요. 이렇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파동을 잘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실적을 기다리는 구간이죠. 8월 15일이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인데 그 전에 실적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뚫거나 아니면 실적 나오고 뚫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반대도 생각하고 있죠. 실적이 제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저는 바로 대응할 겁니다. 뭐 손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게 싫으면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대응하면 되겠죠. 저는 일단 실적을 보고 싶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는 동행할 생각입니다. 날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오프라인 모임 날짜가 8월 16일로 확정이 됐어요. 그때는 오로라 실적 결과가 나온 후일 텐데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모임날 미소가 생기겠고 안 좋았다면 표정이 좀 굳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처음엔 10분만 모시기로 했는데 너무 정성스러운 신청글들이 많아서 결국 13분으로 늘렸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다 초대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언젠가 서울에서 더 많은 분들과 큰 자리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 최근에 교보문고에서 판팔스 인형을 보고 몇 개 샀어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어릴 땐 인형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뭔가 그 무해한 것? 무해력이라고 하죠. 무해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아마 사회에 너무 찌들어서 너무 많은 날카로움을 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로라는 아직도 추세 살아있고요. 저는 이 종목과 계속 동행하고 있고요. 아직 시총 2천억이고요. 기본적 분석 변한 거 없고요. 다음은 동성화인텍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22,850원이었고 이번 주에는 생각보다 물량 소화를 잘해주면서 올라갔죠. 저는 한미 관세 협상이 좀 불안했고 25,000원 부근의 저항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일부 비중은 줄였습니다. 물론 다른 LNG 종목들보다는 시세가 좀 덜 나와서 아쉽긴 하죠. 하지만 제 취향은 이런 스타일인 걸 어쩌겠어요.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조용히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크게 하락을 안 하는 그런 종목이 제 취향이에요.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주가가 다시 눌린다면 비중을 다시 추가할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는 변화 없고요. 조선 사이클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동성화인텍의 기본적 분석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는 추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가 안 왔으니까요. 물론 다른 2차전지 종목들에 비해 상승이 덜한 게 아쉽긴 하지만 저에겐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라 오히려 기분이 좋고요. 최근 리튬 감산 이슈로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감산은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는 당분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주전자재료는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그렇듯 기회는 오니까요. 저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벌써 다음 주면 7월도 끝이죠.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도 준비하시겠고요. 오늘은 유난히 머리가 맑아요. 아마 스윙 종목들을 어느 정도 좀 많이 정리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8월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여러분과 이렇게 한 달 반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좀 많이 궁금해요. 뭔가 여러분 변화가 있으셨나요? 좀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요? 아니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성장이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 저는 여러분과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